2장의 두 번째 강의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를 공부합시다. 먼저 평균 가속도. 어떤 물체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속도가 델타 v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때 평균 가속도 AAVG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 가속도를 정의를 합니다. 가속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문자 A는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의 맨 앞자, 가속도의 맨 앞자 A로 가속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시간으로 또 한번 나눈 형태,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속도의 단위를 시간으로 또 한번 나누었으니까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됩니다. 자, 평균 가속도 A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AAVG는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t는 마지막 시간 t2 마이너스 처음 시간 t1, 그리고 델타 v는 v2는 시간이 t2일 때 마지막 속도, 그리고 v1은 시간이 t1일 때 처음 속도입니다. 다음은 순간 가속도 A. 평균 가속도의 극한을 취하면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결국 순간 속도 V를 시간 T로 한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순간 가속도 A, 순간 가속도 A에 관한 표현이 됩니다. 결국 순간 가속도 A는 VT 그래프에서 곡선의 순간 기울기가 된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평균 가속도 그리고 순간 가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보기 문제 3번. 어떤 입자가 x축을 따라 x는 4-27 플러스 t의 세제곱과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x의 단위는 미터이고 t의 단위는 초입니다. 그럴 때 입자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시간 t 함수로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순간속도 v는 위치 x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 자, 위치 x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까 위치 함수를 대입을 한 후에 시간으로 한번 미분을 합시다. 숫자 4를 미분하면 0, 0은 쓸 필요가 없고, 다음은 마이너스 27t, 마이너스 27 밖으로 뺄 수 있고, t를 t로 미분하면 1, 그래서 마이너스 27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7. 다음은 t의 세제곱을 t로 미분, 그러면 3t의 제곱. 자, 속도니까 단위는 미터 퍼 초. 다음은 가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 자, 방금 전에 구한 속도 함수, 이와 같은 속도 함수를 대입을 한 후에 시간으로 한번 미분. 마이너스 27 미분하면 0, 3t의 제곱 미분하면은 3은 밖으로 뺄 수 있고, t제곱을 미분하면 2t, 그래서 결국 3 곱하기 2 하니까 6t, 단위는 가속도니까 미터 퍼 초의 제곱.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 속도가 0일 때가 있는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구한 속도 함수
마이너스 27 플러스 3t의 제곱이었습니다. 속도가 0일 때 그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표현된 속도 함수를 0이라고 놓고 t에 관해 가지고 정리하니까 결국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초, 이와 같이 속도가 0이 되는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3초,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0보다 클 때, 시간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입자의 운동을 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시간이 0일 때 위치, 속도,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고, 또 바로 앞에서 시간이 3초일 때 그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시간이 3초일 때 위치, 속도 등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 페이지에 주어진 위치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시간이 0일 때의 위치 4m, 시간이 0일 때의 속도 마이너스 27 m/초, 가속도는 0, 그리고 3초일 때의 위치 마이너스 50m, 3초일 때의 속도 0,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0부터 3초 구간은 속도가 0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속도 함수에다가 0부터 3 구간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0보다 작고, 그리고 3초 이상의 값을 대입하면 속도가 0보다 커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0일 때 입자는 4m에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출발, 그 후 시간이 점차 증가하면 속력이 점차 감소, 즉 속도의 크기가 점차 감소해 가지고 시간이 3초일 때 입자가 x는 마이너스 50m 그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한 후에 그 후부터는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이와 같이 입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 일정하다.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항상 일정한 운동입니다. 항상 일정하니까 미분과 적분을 할 때 가속도 A를 상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기술하는 식 3개가 있습니다. 식 3개를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식으로부터 지금부터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유도에 앞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시간이 0일 때 위치 x0, 그때 속도가 v0, 시간이 t가 됐을 때 입자는 x 지점을 통과하고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순간 속도가 v이다. 자, 시간이 0일 때 위치는 x0, 속도는 v0, 시간이 t일 때 위치는 x, 속도는 v. 이 그림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 V는 시간이 T일 때 그때의 속도, V0는 시간이 0일 때 그때의 속도입니다. 자, 이 식은
가속도의 정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A는 속도 V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 그런 형태입니다. 자, 가속도 A는 속도 V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라. 이 식은 분명히 미분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이와 같이 분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식을 구성하는 식 속에 포함된 A, V, T와 같은 함수들이 well behave 특성을 만족하면 미분식을 분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라든가 속도, 시간, 이들이 well behave 특성을 만족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2학년 또는 3학년 때 고급 수학을 배울 때 그때 배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물리량은 전부 다 well behave 특성을 만족을 한다. 자, 그러면 가속도, 속도, 시간은 전부 다 실제 존재하는 물리량이니까 이 식은 미분식이지만 이와 같이 분수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식을 이와 같이 바꿨습니다. 다음은 양변에 미분기호를 붙였습니다. 양변에 적분기호를 붙였습니다. 적분기호를 붙이고 적분 구간, 시간이 0일 때 그때 속도는 V0, 시간이 T일 때 그때 속도가 V. 자, 그러면 좌변은 적분을 해보면 V-V0가 되고, 그리고 우변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밖으로 빼고 나머지 적분, 그러면 결국 우변은 AT,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니까 같다고 놓고 V에 관해 정리하면 이와 같이 시간이 T일 때의 속도 V는 초기 속도 V0 플러스 AT,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T일 때의 위치 X는 초기 위치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식은 속도의 정의식을 고려하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V는 위치 X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라, 그런 뜻이니까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식은 분명히 미분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속도 V, 위치 X, 시간 T는 실제 존재하니까, 실제 존재하는 물리량이니까 이들은 well behave 특성을 만족하니까 이와 같은 미분식을 이와 같이 분수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는 바로 앞서 만든 식 V는 V0 플러스 AT를 대입하고 그 후에 양변에 적분기호를 붙입시다. 적분 구간 T가 0일 때 위치 X는 X0, 시간이 T일 때 그때 위치는 시간이 T일 때 그때 시간은 T, 그리고 위치 X는 X. 자, 좌변을 적분하면 X-X0, 그리고 우변 적분 V0는 시간이 0일 때 그때의 속도니까 일정한 값, 가속도 A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취급하니까 가속도 A도 일정하고, 그래서 결국 V0하고 A는 상수처럼 취급하면 적분은 이와 같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여기다가 0과 T를 대입하니까 우변은 결국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와 같이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결국 시간이 t일 때의 위치 x에 관해 정리하면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세 번째 식. 시간이 t일 때의 속도 v의 제곱 마이너스 시간이 0일 때의 속도 v0의 제곱은 2a x-x0. 자, 이와 같은 식도 가속도의 정의식을 고려하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a는 속도 v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 이와 같은 식을 분자 분모에 dx를 한 번씩 곱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은 위치 x를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속도 v가 됩니다. 여기다가 양변에 dx를 곱하면 결국 가속도의 정의식은 이와 같이 변형시킬 수가 있고, 양변에 적분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분 구간 시간이 0일 때 위치 x는 x0, 속도 v는 v0, 시간이 t일 때 위치 x는 x, 속도는 v. 그러면 좌변을 적분하면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적분하면 ax, 적분 구간을 대입하니까 a x-x0, 우변은 v를 v로 적분하면 2분의 v의 제곱, 적분 구간 대입하니까 결국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으니까 결국 이와 같이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x-x0. 이와 같이 세 번째 식도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속도의 정의식, 가속도의 정의식을 가지고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하는 식 3개를 간단히 유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식 3개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이와 같이 유도 과정을 연습장에 2번 내지 3번 정도 써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식을 억지로 암기하는 거, 그거는 물리 공부가 아닙니다. 물리 공부는 이와 같은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검토하고 알아두는 거, 그게 바로 물리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이와 같은 결과식은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결과식을 처음에 가속도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중간 과정,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과정, 요 과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그게 바로 물리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잔소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결과식을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그 중간 유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 그런 습관이 들면 물리 공부가 점점 쉬워집니다. 보기 문제 4번. 자동차 카 첨자 C로 표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첨자 M으로 오토바이를 표기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처음에는 동일한 지점, 그 지점을 원점으로 선택을 하면 XC0 원점 0이 되겠고, 오토바이의 초기 위치 XM0도 0이 됩니다. 이들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VC0도 0, VM0도 0. 그 후에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는 시간 tm 동안 일정한 가속도 am은
8.4m/초의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속도 VM은 58.8m/초에 도달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0, 즉 등속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처음에 가속도가 5.60m/초의 제곱,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가속도보다 자동차의 가속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앞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TM이 지나면 오토바이는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TM보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따라잡게 됩니다. 그때의 시간 T를 구하라 하는 게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T일 때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 만났습니다. 그 지점 XM 오토바이의 위치하고 XC 자동차의 위치가 같다 놓고 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와 같이 초기 속도 플러스 AT,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VM0는 0이 되겠고, 그리고 가속도, 시간 대입했고, 그래서 TM에 관해 가지고 풀면 TM은 AM분의 VM, 주어진 숫자를 대입하니까 7초, 즉 오토바이는 7초 동안 일정하게 가속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T일 때 그때 오토바이의 위치, 등가속도 운동, 그거는 여기까지가 등가속도 운동 표현이고, 시간이 TM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위치는 시간이 TM까지 될 때까지의 운동과 TM 이후의 운동 두 가지로 분리를 합시다. 자, 먼저 TM까지의 운동은 초기 위치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XM0는 0,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VM0도 0, 다음은 2분의 1 AM TM의 제곱. 그래서 시간이 TM일 때 그때의 위치 플러스 그때부터 시간이 T가 되는 동안 VM의 속도로 운동하니까 VM 곱하기 T-TM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위치 XM은 2분의 1 AM TM의 제곱 플러스 VM T-TM. 다음은 자동차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자동차의 위치 XC는 XC0 플러스 VC0T 플러스 2분의 1 ACT의 제곱.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 XC0는 0,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VC0도 0이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T일 때 자동차의 위치 XC는 2분의 1 ACT의 제곱. 둘이 만나니까 XM과 XC가 같다 놓고 풀면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식을 T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고려하면 되니까, 자, 근의 공식을 가지고 시간 T에 관한 표현식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어진 값들을 각각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16.3초 그리고 4.7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한 TM이 7.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4.7초는 TM보다 훨씬 작으니까 요구하는 답은 4.7초는 답에서 제외가 되고 결국 답은 16.3초가 된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2-5절 자유낙하 가속도. 어떤 물체가 지평면 근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던 아니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던 물체가 운동할 때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중력 가속도 G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중력 가속도 G를 자유낙하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지평면 근처에서는 G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 중력 가속도 G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고 그 크기는 대략 9.8 m/초의 제곱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지평면 근처에서 물체가 위쪽으로 움직이던 아래쪽으로 움직이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고 그 크기는 9.8 m/초의 제곱이 된다. 그림 9와 같이 위쪽 방향을 Y축 그와 같이 선택을 하면 Y 방향으로 가속도 성분은 즉 AY는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9.8 m/초의 제곱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1차원 등가속도 운동 식 3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시간이 t일 때의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시간이 t일 때의 속도 v의 제곱 마이너스 시간이 0일 때의 속도 v0의 제곱은 2a x 마이너스 x0. 자, 이와 같은 식을 y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운동을 풀 때 필요한 식 3개를 새롭게 유도하지 않고 앞서 유도했던 이와 같은 식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y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x를 y로 바꿔주고 x0 y0로 그리고 속도도 첨자를 붙여가지고 초기 속도의 x성분 y성분 구분을 해야 되니까 v0 대신 v0y로 바꿔주고 그리고 가속도도 x성분 y성분 구분을 해야 되니까 a도 ay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v0는 v0y 플러스 ayt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식도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은 2ay y 마이너스 y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일 때 앞에 그림을 보면 앞에 그림과 같이 위쪽을 플러스 Y방향으로 선택. 그러면 AY는 마이너스 G가 되니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식 3개 18식부터 식 20까지 3개의 식을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Y는 Y0 플러스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VY는 V0 Y 마이너스 GT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G Y 마이너스 Y0 이와 같이 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은 자유낙하 운동을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런 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속도, 평균 가속도, 그리고 순간 가속도 정의를 해봤고, 순간 속도의 정의식과 가속도의 정의식으로부터 1차원 등가속도 운동식 3개를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유도한 식 3개, 그 식은 억지로 암기를 하지 말고 유도 과정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한 번씩 연습장에 유도를 해보시오. 복습할 때 식 3개 유도 과정 꼼꼼하게 공부를 해둡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자유낙하 가속도를 포함시킨 자유낙하 운동식 3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